자기소개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준비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지원자 김진규입니다. 저는 개장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 이해도입니다. 플랜트 교육 700시간을 수강하면서 개장 설계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 업무를 자세히 정리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업무에 투입된다면 짧은 적응 기간 내에 직무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저는 편입 후 8개의 프로젝트 과목에서 7개의 과목을 A 성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팀원들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분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장 엔지니어는 다른 분야 전문가와 함께 끊임없이 한 개의 목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괜찮은데 아직 완벽하게 못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책임을 다한다라는 측면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본인 강점 2개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강점 2개는 직무 역량 1개, 기반 역량 1개.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있었던 게 전반적인 이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반적인 이해라는 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00시간 플랜트 수업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이해까지 하면서 특히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걸 강조하셨으면 좋았는데 발표하면서 정리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핵심 기능이나 핵심 지식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이해했다라는 점, 그런 걸 좀 강조했으면 좋았는데 노력한 건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해 수준에 대한 성과가 어떤 깨달음이나 주변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면 좋겠고, 뒤로 갈수록 이 버퍼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연습은 했는데 앞부분 연습은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갈수록 버퍼링이 발생하는 약간 좀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졌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직무 전문성, 직무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선 개장 엔지니어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매 지원과 시공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플랜트의 두뇌를 담당하는 DCS에 대한 그런 특성과 장점, 단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DCS란 분산 제어 시스템으로 플랜트에서 각각 에리어별로 공정의 스케줄이 아니라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바람에. 네. 개장 엔지니어는 시공팀과 구매팀의 지원 도서나 도면을 이렇게 제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DCS 시스템을 통한 룹 다이어그램이나 로직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데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랜트 교육에서 룹 다이어그램 작성 시 그리고 로직 다이어 작성 시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됨을 잘 배웠기 때문에 업무에 투입된다면 제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웠다라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해당 이제 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현직자 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주니어로서 입사하게 된다면 업무에 투입됐을 때 별다른 지식을 받지 않을 정도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을 좀 결정짓는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은 나름대로는 준비해 온 답변이긴 한데 면접관이 요구하는 정도의 디테일함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좀 뼈아팠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뭐 PT 면접이라든지 뭐 다른 면접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인성 면접이나 직무 면접이라는 구술 면접의 형태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분야가 이제 뭐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나름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거는 오케이, 그거 인정.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얘기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도 되느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행복이란 뭐라 생각하세요? 하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얘기하다가 꼬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직무 관련된 노력을 얘기해봐라라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얘기한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렇게 썩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련도 키워나가셔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기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본인의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줬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려가서 그동안 고민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실 이게 현직자가 아닌 이상 이거 알기는 좀 어렵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심이 있었다면은 하다못해 뭐 예전에 수업을 들을 때라도 아니면 현직자한테 좀 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물어봤을 법한 부분인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 저는 오늘 이 전체 면접에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니어로서 업무 투입될 수 있는 지식이다 정도로 이제 퉁 치셔가지고 넘어가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쉽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얘기한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디테일을 얘기했을 때 평가자는 알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의 성격의 단점? 특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성격의 단점은 잔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잔걱정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탈피하고자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단점,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과 타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뭐냐? 잔걱정이 많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굳이 스트레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면접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본인이 먼저 꺼내게 되면은 무조건 불리해요. 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입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부정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거든.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업무한다. 꼭 업무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우선순위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딱딱하고 외운 것 같아. 예, 진짜 단점을 극복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선순위에 맞춰서 업무를 한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탈피하고자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게 너무 좀 기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일부러 뭐 맛있는 걸 더 먹는다. 차라리 이런 게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 축구라는 운동 경기를 감안하고 그 11명의 그 포지션이 있을 텐데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는 축구의 어떤 포지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개장 엔지니어는 구매 지원과 시공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드필더는 공을 수비수에게 연결을 받아 공격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서 골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장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구매팀이 납품을 한 그런 납기를 한 제품을 가지고 시공팀이 지원할 수 있는 시공팀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너무 긴장. 네네. 네. 축구. 그러면 지원 직무는 어떤 포지션과 연관성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자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또 미드필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이제 미드필드를 얘기하셨는데 가능은 한데 있잖아요. 이 질문은 해당 직무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라는 직무 철학과 연관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멋지게 표현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이 직무의 좋은 점, 표면적인 부분만 얘기하기보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 해당 직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시운전
잘 돌아가는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뭔가 또 좀 이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직무잖아요. 뭔가 약간 이 직무의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고 약간은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보람은 있지만 좀 어려운 점들 그런 걸 좀 언급하면서 이 미드필더의 그런 부분들과 연결했다면 평가자가 느끼기에는 아, 이 친구는 이 직무의 희노애락을 다 고려하고 있구나. 근데 너무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좋은 점들 약간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직무에 대한 어떠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알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연결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는 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의 팀원들과 팀워크를 같이 발휘해보고 싶은지. 열정이 있는 팀원과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열정이 없다면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약간 팀원들의 영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때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서 목표한 바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사 후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모두 열정이 너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럼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열정을 좀 더해서 팀원들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우선 열정이 없는 경우는 좀 낯을 가린다거나 소극적인 성격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먼저 쌓은 뒤에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약간 머릿속에 주입시켜서 함께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어떤 팀원과 팀 활동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열정이 있는 팀원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부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열정이 있는 팀원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어떤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호 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지원 기업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지 굳이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해보니까 다음 질문이 뭐가 나왔어요? 입사 후에? 열정이 없는 팀원.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본인이 지금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 답변이 다음 질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과 함께 목표를 주입한 다음에 함께 나가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게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이런 질문들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답변을 잘해도 본전? 답변을 못하면 마이너스? 안 받으면 좋은 질문인데 받아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다음 질문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가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 내용만큼은 꼭 또 면접관에게 전달하고 싶다. 어떤 게 있어요? 네, 우선 가장 걸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룹 다이어그램과 로직 다이어그램 그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면접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제가 어떤 역할로 어떤 지식과 어떤 스킬로 이것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입사하게 된다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입사하는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앞부분에서 이제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본인이 면접 끝나기 전까지 얘기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좀 찾지 못했지만 뭐 입사하게 된다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신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맞다. 근데도 나 확실하게 이걸 개선해서 입사했을 때 업무를 잘해낼 자신이 좀 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면접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이 좀 더 나았습니다. 오늘이? 답변을 좀 하기도 했고요.
제가 가려고 했던 직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보단 오늘 면접이 좀 네, 만족도가 높습니다. 혼자 노트북 카메라를 켜고 녹화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네,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뭐 스터디나 그런 건 안 하시고? 네,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10월 내외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면접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 마침표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향후 노력해서 개선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함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분업했기 때문입니다.